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재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손끝이 저려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되거나 멍이 자주 들고 오래도록 빠지지 않거나 발바닥 감각이 흐려지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혈당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몸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요. 손발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피로는 쌓여가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답답함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혈액 속 수치만 보면 정상이지만 정작 세포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의 진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왜 검사는 멀쩡한데 몸은 계속 고장나는지, 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혈당 측정기가 가짜 숫자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숫자만 믿고 관리했다가 결국 말초신경 문제가 심해진 분들, 반대로 세포안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 놀랍게 회복된 분들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은 정상인데 왜 몸은 비타민C 부족 환자처럼 행동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72세 김영복님이라는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최근 들어 손끝 감각이 너무 둔해져서 나무를 잡아도 거의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시리고 저녁이 되면 발바닥이 마치 고무를 덧댄 것처럼 둔해지는데 심지어 멍도 쉽게 생기고 한 번 생긴 멍은 몇 주씩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답답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병원에서 혈당도 재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늘 정상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만 하고 본인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함만 쌓였다고 하셨습니다. 영복님은 사실 비타민C도 꾸준히 챙기셨고 혈당 관리도 나름 신경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비타민C를 아침 공복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고 계셨고 드신 직후에 바로 혈당을 재는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세포 안으로 비타민C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혈액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정작 필요한 세포 안에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복님께 몇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C를 식사 직후로 나눠 드시고 드신 뒤 최소 2시간은 혈당을 재지 말고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고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부터 드시라고요. 딱 이것만 바꾸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손끝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만지면 이제 촉감이 느껴진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영복님의 몸이 그렇게 변했는지, 왜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시작됐는지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말초신경을 흔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세포암 비타민C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C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정작 세포 안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영양대사 연구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 대사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세포 내 비타민C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성호 님도 그랬습니다. 검사 수치는 멀쩡했는데 손끝 저림과 멍이 계속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알고 보니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소량씩 나눠 드시도록 했더니 세포 흡수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빈속에 대량으로 먹으면 위도 불편하고 흡수도 잘 안 되니까 꼭 식후로 나눠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검사 수치가 멀쩡한데 몸이 계속 피곤한 적 있었나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와 포도당의 경쟁 구조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비타민C와 포도당은 같은 문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그 문을 다 차지해버려서 비타민C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국내 당대사 연구 자료를 보면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비타민C의 세포 내 유입이 평균 4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정대수님이 딱 그런 경우셨어요. 혈당이 불안정한 날이면 손발 저림이 심해졌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아침에 단 음식을 먹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포문이 제대로 열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식사 구성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드시게 했더니 혈당 변동이 줄어들면서 저림 증상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한 단 음식 섭취 뒤에 비타민C를 바로 먹는 습관은 흡수를 방해하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평소 혈당이 요일마다 크게 바뀌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 직후 혈당 측정의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혈당 측정기가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용 간이 측정기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한국 측정기 시험기관 보고를 보면 일부 가정용 기기에서 비타민C 복용 후 20에서 40포인트까지 수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74세 박정수님이 이 문제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비타민C 먹고 바로 혈당을 재니까 수치가 갑자기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짜 고혈당이라는 걸 모르고 약을 추가로 드셨다가 저혈당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비타민C는 반드시 혈당 측정 후에 드시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치만 믿고 약을 늘리거나 식사를 거르는 행동은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비타민C 먹고 혈당 수치가 갑자기 튄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가짜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물 부족으로 생기는 결석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결석을 만든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비타민C 자체보다 물 부족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신장건강연구를 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칼슘 결석 위험이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결석 물질이 쌓일 틈이 없거든요. 68세 오태호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소변이 농축돼서 결석 초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루에 생수병 1개 정도는 꾸준히 마셔서 소변을 묽게 유지하시라고 했더니 몇 주 만에 소변 색깔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짠 음식 섭취가 많으면 수분 필요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하루 물 섭취량을 따로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마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간 약 복용 시 영양소 소모 문제입니다. 특정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고갈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국내 만성질환 연구 자료를 보면 장기 복용자 중에 비타민 B1 부족이 흔하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70세 장용섭 님도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해져서 검사를 해보니 B군 부족이 있더라고요. 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B군 보충은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타민C와 함께 B군 복합제를 보충하니까 신경대사가 안정되면서 저림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빈속에 고용량 B군을 드시면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식후 복용이 훨씬 편안합니다. 손발 저림이 오래 가는데 이유를 못 찾은 적 있으셨나요? 그럼 B군 수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산화 부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속에서 비타민C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소모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과한 카페인 섭취는 회복을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잠들기 30분 전에 간단한 호흡 조절이나 몸풀기만 했는데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그 시간을 파악하고 그 전후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더 폭넓은 생활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비타민C 소량 분할 복용법입니다. 비타민C는 몇 시간만 지나도 농도가 뚝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을수록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 흡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로 나눠 드시면 몸의 부담도 적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한 번에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 드시나요? 지금까지 한 번에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눠 드시는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ALA 병행으로 비타민C를 재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ALA라는 영양소는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C가 몸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산화되는데 ALA가 있으면 그걸 다시 환원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경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빈속에 드시면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편하네요. 하루 600mg 정도를 식후에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신경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ALA라는 영양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등락을 줄이는 식사 구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면 세포문이 열려서 비타민C가 훨씬 잘 들어갑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단 간식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변동폭이 커져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를 하시나요? 순서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손발 순환을 돕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말초까지 혈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혈당을 흔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식후에 집 앞을 10분만 걸었는데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수분 보충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면서 영양 전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니까 소량만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두세 모금 정도만 마셔도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충분해요. 밤에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아예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너무 끈적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만 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로 산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비타민C 소모가 정말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어도 소모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한 카페인이나 늦은 시간 TV 시청은 회복을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잠들기 30분 전에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거나 간단하게 몸을 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그 시간을 파악해서 그 전후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 혈당 숫자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혈당은 하루 중에 자연적으로 계속 변해요. 아침 수치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상황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숫자에 놀라서 갑자기 식단을 확 줄이거나 약을 함부로 늘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 흐름 전체를 기록해서 패턴을 보는 게 훨씬 안전하고 정확해요. 여러분은 혈당 숫자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너무 자주 재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니까 하루 전체 흐름을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혈당이 정상이어도 몸은 비타민C 부족 환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이 차이가 결국 말초신경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만 열심히 먹으면 해결된다고 믿으시는데,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 혈당 상승 때문에 약을 과하게 늘리다가 저혈당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대량으로 먹으면 흡수는 안 되고 위만 불편해지죠. 혈당 변동이 심하면 세포문이 닫혀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비타민C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몸은 점점 더 고갈되고, 결국 손발 감각이 둔해지고, 피로는 쌓이고 멍은 쉽게 들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던 게 점점 줄어들고 발바닥 촉감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멍도 예전만큼 자주 들지 않고 생겨도 빨리 빠지죠. 김영복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세포 안으로 영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손끝에서 미세한 변화부터 느껴져요. 젓가락질이 조금씩 편해지고 물건을 잡을 때 감각이 또렷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밟을 때 고무를 덧댄 것 같던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실제 바닥 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리할 때도 편하고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기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 세포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를 식사 직후로 나눠 드시고 최소 2시간 동안은 혈당을 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이것만 바꿔도 가짜 혈당 수치에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세포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더하시고 식사 순서도 바꿔보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함께 쓰면 신경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면 패턴과 신경 재생의 관계, 그리고 잠자는 자세가 말초신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